안녕하세요. 유코딩이에요. 오늘은 CSS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CSS라는 건 HTML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그 구조의 디자인을 해주는 역할을 CSS라고 불러요. 우리가 만약 방을 꾸민다 생각을 했을 때 방이라는 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벽이 세워지고 천장이 만들어지고 바닥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거를 구조라고 부른다면은 그 다음에 바닥재에 예쁘게 나무 무늬를 깔고 벽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색상을 예쁘게 깔아서 벽지를 꾸미고 천장에는 예쁜 조명을 달고 이런 것들, 방을 꾸미는 요소가 CS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CSS라는 건 먼저 시작하기 전에 HTML처럼 기본적인 작성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CSS 작성 문법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선택자, 내가 누구를 꾸미고 싶은가, 그게 선택자예요. 그리고 꾸미는 대상이 정해졌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속성은 무엇이고 거기에 값은 무엇인가, 그거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우리가 예시를 들었던 방을 꾸미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벽지를 바르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자는 벽이 되는 거고 우리는 벽을 선택한 거예요. 그 벽에다가 저는 페인트를 이용해서 벽을 칠하려고 해요. 그러면 속성이 페인트가 될 테고, 페인트를 이용해서 하늘 색깔을 칠하고 싶어요. 그럼 페인트의 값은 하늘 색깔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거기에 어떤 속성과 값을 주고 싶으냐에 따라서 CSS의 문법은 선택자, 속성, 값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중괄호 표시나 콜론 표시 같은 문법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포인트니까 익숙하지 않을 땐 반복해서 써보시면서 빠르게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CSS라는 건 HTML 태그를 꾸며주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이 꾸미고자 하는 태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태그의 구조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 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법을 이용을 해서 CSS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태그를 만들면 어떻게 선택자와 속성 값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A 태그가 리프라는 속성을 가지고 네이버 주소를 담은 채로 태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선택자 속성 값이라고 하면은 태그에서도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A를 태그라고 하고 리플을 속성 http 요 닷컴을 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CSS로 내가 A를 꾸미고 싶다면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태그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선택자는 A고 속성은 태그에 들어간 속성처럼 리프고 값은 태그에 들어간 네이버 주소처럼 네이버 주소 그 자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앞장에서 봤듯이 CSS는 태그를 꾸미는 표현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href와 네이버 주소라는 건 그 태그가 가지는 고유의 주소를 담는 태그 구조의 속성일 뿐이지 이게 뭔가 A를 예쁘게 꾸며주겠다 이런 식의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속성과 값만 고려해서 태그의 속성 값을 옮기는 건 잘못된 경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CSS는 표현, 디자인에 대한 거니까 내가 넣고자 하는 값은
태그의 속성과 값이라는 속성과 값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CSS가 기본적으로 무슨 언어인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디자인 속성과 그에 따른 디자인 값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A 태그에 배경 색깔을 주면서 꾸미고 싶어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이라는 속성에 나는 빨강을 주고 싶다, 레드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존 태그에 들어있는 속성하고 값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이 태그를 어떻게 꾸미고 싶은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하시면서 CSS를 내가 원하는 꾸미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 A에 테두리를 주면서 꾸미고 싶은지 배경색을 주고 싶은지 여기 들어있는 글자를 좀 더 크게 하고 싶은지 글자의 색깔을 바꾸고 싶은지 이런 디자인적인 속성으로 항상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CSS의 속성을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복잡한 태그를 한번 볼까요? 이거를 보시면 H1이 타이틀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H1이 닫히고 P가 열려있고 P 안에는 A와 스펜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든 태그를 꾸미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선택자는 총 몇 개가 될까요? 내가 화면에 있는 모든 태그를 꾸미고 싶다면 그 태그가 전부 선택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H1, P, A, 스펜 4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구성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H1, P, A, 스펜. 디자인을 하실 때는 당장 선택자를 쓸 때는 곧바로 내가 H1을 썼다고 속성과 값을 바로 당장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선택자부터 쓰고 내가 걔를 어떻게 꾸미고 싶은지 나중에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각각의 값들을 넣어주는 순서로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CSS를 쓰실 때는 여러분이 선택자를 썼다고 내가 이 부분을 선택자 썼으니까 무조건 속성 값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무슨 값 쓰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은 선택자를 모두 적은 다음에 각각의 디자인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값을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택자를 쓰는 연습부터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포인트로 보면은 H1하고 P는 이대로 쓰셔도 되지만 A와 스펜은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태그 구조상에서 A와 스펜은 P라는 부모 태그가 있죠? 그럴 때에는 선택자의 부모를 앞에다가 작성을 해서 A와 스펜을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만약 태그가 중복이 됐을 때 P 안에 있는 A와 P 닫힌 다음에 밖에 있는 A가 혹시 있을 때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선택자 강의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부모를 적는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A와 스펜의 부모는 P니까 P 부모 안에 한 칸 띄고 자식 A, P 부모 안에 한 칸 띄고 자식 스펜 이렇게 들어가서 완벽한 선택자가 구성이 되게 될 거예요. 한번 태그를 하나 예시로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꼭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작성이 될 때까지 다양한 태그들을 연습해 보시는 게 여러분이 CSS를 빠르게 정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